저희가 대학교 입시 전형 설명 오늘 그 5번째 시간 신촌에 있는 서강대학교 편입니다. 자, 서강대 하면 신촌에 이대, 연대랑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서강대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랄 수 있는 게 연대랑 좀 다르게 문과가 조금 인원이 많고 인기가 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과도 좀 적고 모집 인원이 적은데 그래도 우리가 학교 레벨을 구분할 때 앞글자를 따면 스카이, 서성한, 준경외시까지 해서 10개를 나열을 하게 되는데 늘 스카이 다음으로 4위가 랭크가 되는 고전 명문 학교입니다. 요즘엔 성대가 워낙 입지가 급부상하는 바람에 성서환으로 해서 순위가 좀 밀리게 매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서강대 하면 서울에 있는 탑10 안에 있는 굉장히 유수의 명문 대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서강대학교 2020학년도 입학 전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간추려져 있는 수시와 정시 비율입니다. 전통적으로 서강대는 수능에서 그 최저도 좀 높은 편이었고 수시보다는 정시를 좀 선호하는 학교였는데 워낙 이제 대세다 보니까 수시 비율이 많이 올라가서 작년에는 정시가 24.5%밖에 되지 않았는데 권고사항을 했죠. 연대처럼 또는 교육부에서 정시 좀 늘려봐라 라고 하자마자 곧바로 딱 30을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은 학생부 종합형, 학생부 종합의 학업형, 문술 깔끔하죠. 교과 없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이게 굵직한 전형은 딱 4개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인원을 다 합치면 수시 모집이 정확하게 인원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 입시 전형 소개를 할 때 소개를 좀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 예체능 계열.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알다시피 실기 전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외형적인 퍼센트만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두 번째 특별 전형이 또 뭐가 있냐면 기회균형이나 지역균형 같은 농어촌이나 다자녀, 탈북자, 국가유공자 이런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만드는 영상에서 좀 빠져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장황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에 나오는 이 컨텐츠에서는 일반고나 보통 학생들이 쓰는 많이 뽑는 주요 전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린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보다는 아무래도 수시가 따질 게 많기 때문에 수시 모집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두 개가 요즘 유명한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논술전형을 이제 아직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 보시면 종합형, 학업형에서 4, 2, 3, 3, 3, 2를 뽑는데 인원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종합전형입니다. 정말 많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도 총 423명을 뽑는다고 하는데 서류평가로 끝입니다. 일괄합산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서류평가로 100% 뽑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면접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몇몇 학교에서 이렇게 뽑죠. 1차 서류를 보고 한 3배의 수준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 보고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 비율이 보통 6대4, 7대3 정도 되는데 서강대에서 종합전형은 다 필요 없습니다. 한양대 스타일이죠. 서류 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만 아주 심플하다고 하는 한양대랑 다른 점은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만 내면 끝인데 여기는 자소서도 받고 추천서가 선택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란 얘기죠. 그래서 학생부, 자소서, 그리고 추천서까지. 여기는 학교정 추천이 아니라 교과 담임 추천입니다. 수능 최저는 종합이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학업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종합이기 때문에 전형이 같기 때문에 모집 방법도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구분하셔야 될 게 종합형과 학업형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중앙대에 있는 다빈치와 학업형이랑 비슷한데 종합형입니다. 말 그대로 학교 생활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잘했느냐라고 평가하는 쪽에 성향이 짙습니다. 굳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드리면 종합형 같은 경우는 전교 회장 같은 스펙이 조금 도움이 되는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회장을 했다거나 반장을 했다거나 또는 정교 회장이나 부회장 같은 걸 했다. 그러면 이 종합형 스펙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업형은 뭐라면 말 그대로 학업 실적입니다. 예를 들면 뭐 교내에서 열리는 뭐 캠프에서 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든가 또는 뭐 인정할 만한 어디에 나가서 실적을 만들었다든가.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에서 행사뿐만 아니라 교과목에서 좀 두드러진 실적이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면 학업형이라고 하면 과고나 외고같이 특목고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교내에서 스펙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전형을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은 점점 축소가 되고 있죠. 축소가 되고 있는데 논술 전형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논술은 축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 문이 생각보다 좁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논술 전형이 아직 남아있는 학교는 다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10몇 개 정도만 논술 전형을 아직도 살려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총 235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논술 80%, 교과 10, 비교 10. 자, 비교과 10은 다음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출결과 봉사 점수로 감점식입니다. 기본 점수죠. 그리고 교과 10도 있는데 논술은 거의 대부분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논술 시험만 잡으면 끝입니다. 왜 그러냐? 자, 교과 10%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중에 10을 뽑는데 1등급이 100점인데 9등급이 96점이고 2등급이 99.7, 3등급이 99.3 후하게 쳐서 4등급짜리가 서강대를 쓰기가 쉽지 않겠지만 4등급을 받았다고 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0점 만점에 99점을 준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서강대 논술로 가겠다 그러면 논술만 잘 보면 끝이라 이 얘기입니다. 형식적인 퍼센트입니다. 그런데 내신을 형식적으로만 놓은 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응시를 해서 3합 6입니다. 2과목 보는 거랑 3과목 보는 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물론 영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최저 맞추는 데 좀 유리할 수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특이한 거 또 있습니다. 탐구는 한 과목 보는데 2과목을 응시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게 수능 정시로 가게 되면 2과목을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논술에서는 응시한 2과목 중에 잘 본 것만 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논술 전형은 논술만 잘 보면 된다 이겁니다. 자, 수시 전형이 3개가 있었습니다. 종합 2개, 논술 하나 있는데 올라가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다 보면 종합 전형은 서류 100% 뽑지만 서류 3장 집어넣는다. 수능 최저 보지 않지만 종합형과 학업형 중에 자기가 유리한 곳을 골라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 논술은 235명을 뽑는데 수능 체제가 있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교과나 비교과가 퍼센트는 형식적인 거고 논술 시험을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서강대에서 주어는 정시 전형을 보겠습니다. 논술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또 있네요. 논술이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올해 2020학년도 전형이 맞는데 정식 입시 요건에 나와지지 않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언급이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걸 좀 찾아봤는데 작년에 2문항 정도를 출제를 하고 2문제가 비율이 좀 다릅니다만 100분의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문과, 이과가 나누어서 다른 성향의 시험을 보긴 하지만 논술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논술은 국어 잘한다고 글쓰기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학교 수학 문제 내신이 좋다고 해서 수리 논술을 잘 풀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출문제 요즘에 대학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공부하고 따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입시고가 나오면 아마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요 라인업 정도로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시 보겠습니다. 정시는 473명을 뽑습니다. 작년에 320명 뽑았는데 24% 정도를 뽑다가 올컨이하고 100명 가까이를 밀려났습니다. 100명 넘게 늘어났네요. 정시는 아시다시피 수능 100%로 끝입니다. 근데 서강대 정시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자공학과를 가게 되면 문과 지원을 못하고 경영학과를 갑니다. 또는 국문과를 갑니다. 이과는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강대는 그게 없어요. 문과든 이과든 쓰고 싶은데 다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과 수학 공부한 친구들이 불리하겠죠. 그래서 10% 정도의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자, 제가 보통 서강대급이 아닌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을 저희가 상담을 할 때는 10% 가산점 정도는 다 필요 없어. 나형으로 바꿔서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돼 라고 설명을 하지만 서강대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서강대급 정도면 정시에서 고득점을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10% 가산점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10%가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닐 수 있겠다 싶어요. 자, 정시에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건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어랑 한국사를 어떻게 반영하고 어떤 방식으로 채점을 매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건 수능 100%이기 때문에 수능만 잘 보면 끝입니다. 그런데 과목별로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학을 가중치를 주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이과는 과학도 잘 보셔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상학경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둘 중에 먼저 영어랑 한국사 먼저 보겠습니다. 영어는 100점 만점에 2등급이 99, 3등급이 98입니다. 끽해서 9등급을 맞는다고 쳐도 8점밖에 깎이지 않죠. 다시 말해서 정시에서 영어 잘 보면 좋지만 못 본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변별력이 굉장히 작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 2, 3등급 맞더라도 수학 한 문제 더 맞으면 커버치고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마무리로 예시를 제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음 한국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사는 4등급이 만점인데 최저에서도 한국사는 4등급만 맞으면 됩니다. 뭐 9등급 맞아도 8점이긴 한데 한국사 4등급 맞는 건 서강대 정도 노리는 학생이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한국사는 간단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정시를 보면 당연히 총점 기준으로 뭐 표준 점수나 또는 100분위로 계산을 하는데 정시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정량평가입니다. 수능 봐서 줄 세워서 선착순으로 자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자, 서강대에서는 이 세 가지 국어 과목에 10% 정도의 가산점을 줍니다. 즉 내가 맞은 점수에다가 우리 10% 세금 때리듯이 10% 점수를 얹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은 무려 표준 점수에다가 1.5배를 얹어줍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표준 점수 만점에 가장 많은 배점을 받는 게 수학입니다. 작년에 아주 특이하게 국어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요즘에 이슈가 되어서 그런데 가형이 됐든 나형이 됐든 수학이 항상 표준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다는 거 아셔야 되는데 가장 높게 나온 점수에다가 1.5배를 때려주는 거죠. 즉 서강대에서 정시로 가야겠다 그러면 수학 시험을 무조건 잘 봐야 됩니다. 자, 탐구는 두 과목이기 때문에 0.6을 때립니다. 20% 정도 가중치를 준다고 볼 수 있는데 탐구는 100분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나 한국사는 이렇게 가중치를 주는 게 아니라 위에 얘기했던 이 점수를 그냥 더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수학 어려운 문제가 4점이죠. 4점인데 그 4점을 표준 점수로 바꾸면 약 1.5배에서 1.3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6점에서 7점이 됩니다. 6.7점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다 1.5배를 또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서강대 산출 방식을 따르면 수학 어려운 문제 한 문제는 거의 8점에서 10점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거죠. 반면 영어는 9등급을 맞아도 8점이 까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영어가
정시에서는 정말로 영향력이 많이 낮아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시 영역별 반영 비율까지 챙기면 대강의 서강대 입시 보강 설명이 끝납니다. 산출 일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서강대 정도 되면 10% 무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본 겁니다. 예를 어떤 학생이 국어, 수학, 탐구를 이런 점수와 이런 등급을 맞았을 때 나 못하네요. 간데 자 여기 보시면 인문계 학생들이 보는 수학 나영으로 지원을 했을 때 525.22가 나오고 수학 가형으로 지원을 했을 땐 약 20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서강대 정도 되면 이 정도의 갭이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언급을 좀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서강대 2020학년도 입학 전형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 항상 마무리 멘트는 비슷합니다. 저희가 찍은 영상에 대해서 아무래도 짧은 시간을 전달하다 보니 모든 전형, 기타 전형,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언급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댓글로 답을 드리거나 꼭 필요하다면 추가 영상을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